자,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 사연이고 이모티콘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.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제가 나이 28살, 무경력, 사회초년생이고 생산지 쪽으로 준비하다가 저랑 안 맞다고 느껴져 저번 주에 신인 겸비교육 이수증 취득하고 내일 면접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? 라고 적으셨습니다. 아니 생산지 쪽 왜 준비하다가 안 맞다고요? 어떤 게 안 맞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? 일단 무경력이면 자격증이 없다는 거죠. 근데 사실 자격증 없으면 생산지 좋은데 못 갑니다. 좋은데 못 가요. 요즘엔 생산지 좋은데 들어가려면 일단 자리도 많이 없거니와 뭐 경력 그리고 자격증 요즘엔 뭐 학점도 보기 때문에 요즘 많이 안 뽑잖아. 많이 안 뽑으니까 한 중견격 이상 들어가려면 정대는 나와야 됩니다. 아, 다 떨어지고요. 면접 다 떨어지고 아웃소싱으로만 잠깐 다니다가 때려치고 반복이라고. 적성이 안 맞네요. 적성이 안 맞네.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보안 쪽으로 관심을 가진 거예요? 어떠세요? 어떻게 하시다가? 뭐 다른 직은 많은데 그 중에 보안 쪽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?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뭐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. 왜냐 제가 그거 알아야 님한테 좀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생사특하고 보안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. 그냥 완전히 분야가 달라 이게. 뭐 둘 다 교대 근무하고 뭐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뭐 업무 스타일이나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신인경비교육 이수증을 땄네요. 땄네. 잘하셨습니다. 이건 잘했어요. 이거 따면 많이 우대합니다. 제 동생이 보안 쪽으로 다니는 중이라 알아보니까 교육증만 취득하면 생산직보다 들어가기 수월하다고 들었습니다. 그러면 하나 알려드릴게요. 왜 그 보안겸 일할 때 신인 겸비교육 이수증을 딴 사람을 왜 우대하냐면요. 이유가 있습니다. 자, 잘 들으세요. 일단 겸비 분야 일하는 사람들은요. 저 교육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. 저 교육을. 그러니까 저 교육을 듣고 나서 이수증 받고 나서 일을 해야 하면 합법이에요. 만약에 신인 겸비교육 이수증 없이 근무를 시키면 불법입니다. 불법. 모든 경비 보안업체 다 똑같습니다. 이게. 근데 신인 겸비교육 이수증 있으면 바로 일을 시킬 수 있어요. 저거 있으면 바로 업무 시킬 수 있습니다. 근데 저거 없으면 근무 투입이 안 돼요. 저거 따기 전까지는. 보통 이런 보안업체는 인력수를 바로 해야 됩니다. 바로 채용해야 돼. 그러려면 아무래도 저 이수증이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이 낫겠죠. 그리고 없으면 회사에서 돈 주고 또 교육시켜야 됩니다. 사비로. 그러면 부담이 심하잖아. 근데 자기가 알아서 이수증 따고 왔으면 회사에 부담이 없으니까. 혹시 그 보안 쪽 일하는 데가 어떤 장소예요? 보통 보안 쪽이 근무지가 이제 보통 크게 보자면 아파트 있고요. 주상복합 아파트 있고 그리고 빌딩이 있고 공장이 있습니다. 그리고 백화점 이렇게 있어요. 네 군데 있습니다. 아마 이 네 군데 중에 하나일 거예요. 어느 근무지인지 궁금하네요. 왜냐하면 보안 쪽은 근무지마다 어떤 근무 난이도나 인프라가 다르거든요. 공장이라고. 공장 잘 들어갔습니다. 공장이 좋아요. 개인적으로. 아파트보다 낫습니다. 아파트는 왜 들어가면 안 되는지 설명드릴게요. 웬만하면 아파트는 가지 마세요. 아마 서울 쪽에서 보안업체 보안은 대부분 아파트예요. 서울은 아파트가 많고 서울은 공장이 없고. 왜 아파트보다 공장이 낫냐? 아파트는 일단 인력이 부족해요. 인원수가 부족합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땜빵 근무라고 하죠. 대근을 많이 띱니다. 보통 보안업체 근무가 3주 2개 되거든요. 주주 야야 비비 또는 주주 휴 야야 휴 이런 식입니다. 예. 이틀이라고 가르치고 이틀이라고 가르치고. 근데 보통 아파트 쪽은 인력이 많이 부족해. 그래서 땡방금 많이 들어가야 돼. 그러면 워라밸 같은 게 없어 이게. 그리고 아파트 갑질이 심해요. 갑질 같은 게. 물론 어느 곳이든 갑질 같은 게 있는데 아파트 갑질 정말 심해. 경비 일이 아닌 것도 많이 시켜요. 이것저것 많이 시켜. 막 신문을 같은 거 많이 시켜 이게. 잡다한 거.
그리고 아파트가 문제가 뭐냐면 밥을 안 줘요. 이 보안 쪽이 좀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밥을 제공해주지 않습니다. 아파트는 아예 밥을 일체 제공 안 해. 그래서 밥을 사 먹어야 돼. 밥값 무시 못해요. 월급 많이 받지도 못하는데. 그래서 아파트 비추하는 겁니다. 공장은 아마 식당 있어가지고 회사 얘기하면 밥을 줘요. 회사에 잘 얘기하면 공장 쪽에 식당 있거든요. 그럼 거기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어. 그러면 식비가 굳죠?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야간 일할 때도 아마 그 간식 같은 거 줄 겁니다. 도시락이나 이제 먹을 수 있는 거 줄 거예요. 그러면 식비가 안 들어가요. 그럼 식비가 굳는 겁니다. 아파트 같은 데서 만약 근무하면 식비만 한 20만 나가요. 더 나갈 수 있어. 근데 그런 게 이제 안 나가는 거야. 그리고 아파트는 밤에 할 게 많은데 공장은 밤에 할 게 없어요. 그러니까 주간에 바쁩니다. 공장이 주간에 바빠요. 왜 바쁘냐? 화물차 들어오지, 탱크로리, 약품차 들어가잖아. 그건 거 다 검수해야 돼요. 공장이 들어가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뭐 차비는 다 들어가요. 아파트 들어가. 그러니까 공장에 사는 일은 뭐냐 하면 공장에 이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. 출퇴근하는 직원들, 그리고 협력업체, 뭐 이렇게 잡일하시는 분들, 그분들 이름을 다 외워야 됩니다. 우리 군대에서 보면 왜 군대 소대원들 다 이름 외우고 중대원 이름 외우고 중대장, 뭐 부대장, 과장님 이름 외우죠. 그럼 똑같습니다. 외워야 됩니다. 높으신 분들은 다 외워야 될 겁니다. 임원분들, 공장 임원분들 있죠. 뭐 공장장, 본부장, 그룹장 이런 분들의 이름을 다 외워야 될 겁니다. 이름만 외우는 게 아니라 차량 번호도 외워야 됩니다. 차종하고 노조위원장님. 야, 군대랑 똑같이 군대나. 군대 위용서 오면 중대장이냐 뭐 연대장이 차 외우죠. 그거 똑같습니다, 여러분. 군대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. 왜냐하면 그런 거 오면 있잖아요. 격려를 해야 됩니다. 거수격리 있죠. 해야 됩니다. 딱 들어오면요. 각 잡고 해야 돼. 에스코트 해야 됩니다. 문 열어주고. 못할 것 같이 하게 돼 있어. 이거 맨 처음에는 이 군대에다 이런 거 왜 해야 되지 생각했는데 하다 보면 하게 돼 있어. 하다 보면 반사적으로. 맨 처음에는 외워야 될 겁니다. 맨 처음에는. 그리고 이제 공장에 방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그 사람들 얼굴 외우고 업체 같은 거 있잖아요. 외우고 그리고 공장에서 이제 왜 작업하다 나오신 분들 있죠. 그 사람들 검수해야 돼요. 예. 왜냐하면 이제 공장에서 어떤 물건들이 이제 훔쳐서 나온 사람들이 그런 거 다 확인해야 돼. 공장에서 작업하러 왔는데 그럼 트럭 들어갈 거 아니에요. 나올 때 훔쳐가는 사람도 있어요. 공장 물건 같은 것들. 뭐 전선이나 이제 철사 같은 것들. 돈 되거든 이게. 돈 많이 되거든요. 한 차 가득 실으면. 그런 거 이제 가져가면 얘기해야 돼요. 잡아내야 됩니다. 뭐 그런 것도 낮에는 바빠요. 낮에는 많이 바빠요. 근데 밤에는 한가해요. 왜냐면 밤에는 이제 일단 사무실 직원들 다 퇴근하고 생산직 직원들 말고는 없어요. 생산직은 어차피 우리랑 마주칠 일이 없으니까 그분들 말고는 볼 일이 없어요. 이게. 밤에는 할 일이 없다 보시면 돼요. 밤에. 한 저녁 한 6시 넘어가면 할 일이 없어요. 보통 사무실 직원들이 늦어도 7시엔 다 퇴근하니까 그 이후에는 사람이 없어요. 이게. 그 생산직 직원들은 어차피 자기들 출퇴근만 하니까 볼 일이 없어요. 이게. 인사만 하면 됩니다. 인사만. 그분들 들어올 때 인사하고 퇴근할 때 인사하고 그것만 하면 됩니다. 할 일이 없어요. 이게. 야간에. 야간엔 진짜 이렇게 돈 벌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할 일이 없어요. 이게. 자, 그러면 이 정도 얘기했으면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 테고, 면접. 면접은 그냥 어려운 거 안 물어봅니다. 뭐, 나이가 몇 살인가? 아니면 이제 뭐, 지금 누구와 같이 사나? 집이 어딘가? 집에서 여기서 얼마나 걸리나? 이거 물어보고, 그리고 뭐, 이런 일 해봤냐? 뭐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. 그러니까, 묻는 말 대답만 잘하면 됩니다. 이게 중요해. 묻는 말 대답만. 아마 이런 질문 할 거예요. 우리가 갑자기 밤샐 수도 있고 근무 바뀔 수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나 물어볼 겁니다. 네, 물어볼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답을 좀 확실하게 하는 게 좋아. 우리 일하다 보면 갑자기 뭐 근무 일수가 좀 정리될 수도 있고 근무 스케줄 바뀔 수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나? 물어봅니다. 왜냐하면 보안 쪽이 그렇고 보안 쪽이 갑자기 뭐 누가 사정 생기면 갑자기 근무가 바뀌어가지고 다음날 출근할 수 있어요. 쉬는 날인데.
그럼 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. 할 수 있다. 나도 그거 못 하겠는데? 혹시 뭐 종교 있나 물어봐요. 종교. 혹시 교회 다니는 물어봐요.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분들 일요일날 뭐 교회 가야 되잖아. 이 보안일은요 사실 연주무휴로 근무해야 됩니다. 예, 연주무휴로. 그래서 일요일도 근무해야 돼요. 일요일에 근무하는 게 더 나아요. 일요일에 할 게 없거든요, 여러분. 오히려 빨간 날 근무하는 거 더 선합니다. 보안을 일해보시다 아시겠지? 할 일이 없어요, 이게. 뭐 공장 직원 출근 안 하지. 조용해요, 이게. 뭐 보안실 안에서 뭐 유튜브를 보든 뭐 영화를 보든 뭐 어차피 들어올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해, 이게. 빨간 날 근무하면. 갑자기 높으신 분들 한 번씩 출근할 때 말고는 없어요, 이게. 그러니까 그분들이 몇 시에 출근하는지 그것만 알면 되고 나머지는 없어요, 이게. 나머지는. 그래서 이제 일요일에 출근하고 뭐 빨간 날 출근하고 명제도 출근합니다. 명제도 근무해야 돼요. 명제 휴가 같은 거 없습니다. 명제도 로테이션에 맞게 똑같이 근무하는 겁니다. 그리고 사실 보안 쪽은 돈을 크게 많이 못 벌어요, 이거는. 이건 아시기 바랄게요. 뭔가 복지바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. 보안은요. 보안 쪽 복지바라려면 S1이나 ADT 캡스 이런 쪽 아니면 사실 복지가 없습니다. 이런 쪽은 사실 시설 보안이 아니라 이제 출동 보안이에요, 출동 보안. 이런 보안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. 그 시설 보안이 있고 출동 보안이 있습니다. 이분이 하는 건 시설 보안이고 보통 차 타고 이제 차 타고 오토바이 타고 왜 이렇게 그 보안기기 점검하시는 분들 있죠. 그분들은 이제 출동 보안이에요. 출동 보안이 페이가 더 셉니다. 시설 보안은 대부분 최저시급이에요, 최저시급. 그리고 그런 거 수당 지급 안 받습니다. 뭐냐 하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. 보안업은요 52시간 그 제한 안 받습니다. 보통 일반 직업은요 주 52시간 규정 적용받죠. 52시간 적용을 받지 않은 예외 업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저 보안업체 경비업법에 종사하는 사람들, 이 사람들은 주 70시간씩이든 80시간씩이든 합법이에요. 합법입니다. 그러니까 대근이 가능한 거야. 그리고 이제 여객 운수업법에 종사하는 버스 기사나 화물차 기사분들, 이분들도 52시간 적용 안 받습니다. 적용 안 받아요. 제가 이건 안 받습니다. 두 개 말고는 다 적용 받는 걸 알고 있어. 그래서 뭐 일반 생산지처럼 특근수당 같은 거 없습니다. 빨간 날 일한다고 해서 0.5배 아닙니다. 그냥 최저시급이에요. 그리고 야간 일한다고 해서 수당이 많이 붙는 게 아닙니다. 그냥 최저시급일 겁니다. 최저시급. 그러니까 일반 생산직보다 똑같이 근무해도 돈을 좀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. 그거 감안하셔야 돼요. 대신 몸이 편해, 이게. 뭐 그거 말고는 딱히 설명할 게 없네요. 네, 그거 말고는. 그리고 잠깐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아. 잠깐 할 것 같으면. 그리고 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좀 무시 같은 것 좀 받을 수 있습니다. 뭐 젊은 사람이 겸비한다고 이렇게 좀 안 좋게 보는 것도 있어요, 이게. 그런 거 다 참아야 됩니다. 은근 무시 많이 받습니다, 이게. 젊은 사람이 건물 지킨다고 무시 많이 받아, 이게. 그런 거 참아야 돼. 내색 안 하고. 이게 좀 사실 존중받고 일하기 힘든 직업 중에 하나예요, 이게. 뭐그 부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. 면접 볼 때 그냥 뭐 묻는 말에 대답만 잘하면 됩니다. 그러면 웬만하면 합격이에요, 웬만하면. 뭐 또 궁금한 거 있습니까?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싸우면 안 됩니다, 절대로. 절대 그 같이 일하는 뭐 동료 직원들하고 아니면 이제 그 원청 직원하고 싸우면, 특히 원청 직원하고 트러블 하면 안 돼요. 그럼 클레임 걸려가지고 자를 수 있습니다. 예. 이 일이 중요한 게 절대 트러블 하면 안 돼. 그러니까 뭐 내가 오란 게 있어도 그냥 네 죄송합니다 넘어가야 돼요. 어떤 직원하고 관계가 안 좋다거나 뭐 이렇게 문제 생기면 골치 아픕니다, 이게. 경비는 을이에요, 을. 무조건 을입니다. 협력업체와 싸워도 우리가 불려요.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이가 나쁘거나 적을 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예.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뭐 관계가 나쁘다거나 뭐 이렇게 좀 나를 안 좋게 본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. 근데 웬만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나온다 해도 나는 그 사람과 이렇게 적을 들면 안 됩니다. 예. 이게 정말 중요해요, 이게. 이게 뭐 일이 엄청나 어려운 건 아닌데 사람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, 이게.
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, 이게. 그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. 웬만하면. 트러블 같은 절대 나면 안 되고.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, 시키는 대로. 아무튼 면접 잘 보시기 바랄게요. 기왕 하는 거니까. 그래도 경비 쪽에 일하려고 하는 분도 있구나.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마 네이버나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 검색하면 좀 안 좋게 비하하는 분도 많을 거예요. 그거 신경 쓰지 마요. 신경 쓰지 마십시오. 보통 경비 일한다고 하면 보통 커뮤니티나 이런 데 얘기하면 좀 무시 같은 거 받습니다.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. 보안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? 일단 말귀를 못 알아먹는 사람, 자신감이 없고 좀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있어요. 간혹가다. 묻는 말에 대답 못하는 사람들, 어물쩍거리는 사람들. 이렇게 아이 컨택 안 되고 티키타카 안 되는 사람들 있어요. 뭐 그런 사람들, 또는 체구가 좀 왜소하신 분들, 체구가 좀 작은 분들, 그런 분들. 뭐 이분 체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너무 작으면 안 돼요. 너무 작으면 안 돼. 뭐 엄청나게 체격이 커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체격은 돼야 될 겁니다. 이 겉으로 보여지는 직업이라서. 아, 그럼 됐네요. 됐습니다. 아니면 또 정가가 있다거나. 아, 정가 있으면 안 돼, 정가. 벌금 이상의 정가 있으면 안 될 수 있습니다.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지만 안 될 가능성이 높아, 이게. 특히나 음주 있으면 안 될 겁니다, 음주. 음주 벌금 정가 같은 거 있으면. 정가 없으면 됐어요, 그러면. 그러면 웬만하면 붙을 겁니다, 웬만하면. 그러면 웬만하면 일할 수 있을 겁니다. 일단 정가 있으면 안 돼, 문신도 있으면 안 돼, 문신. 흡연해도 괜찮아요, 흡연. 흡연은 괜찮습니다. 그, 일하다 보면 담배 피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, 이게. 아무튼, 그 면접 잘 보시고, 합격하셔가지고, 제대로 일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. 자,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